우리 엄마의 이야기이자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정말 좁고 한 번 인연을 맺은 사람은 언제 어떻게 다시 만날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저처럼 지방 중소도시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그 말을 웃으며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원한 사는 일 없이 원만하게 지내려 노력합니다. 언제 어떤 관계로 다시 만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요. 아무튼 사건의 발단은 작년 초 저희 엄마가 평생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시작되었어요. 대기업의 지역 사무소에서 20년 넘게 일을 하셨던 엄마가 이제는 연세도 있고 그 당시 건강에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몇 년 빠른 은퇴를 결정하셨어요. 마침 회사에서도 명예퇴직 비슷하게 퇴직 지원금이나 이것저것 조건을 좋게 해주었기 때문에 엄마는 은퇴하시고 병원에서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셨죠. 사무직 일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허리도 안 좋고 손목 통증도 맨날 달고 사셨어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모두 평생 착실하게 살아오셨고 재산도 적지 않게 모아놓으신 덕분에 노후 대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저희 아빠나 나머지 가족들은 엄마가 은퇴한 김에 편하게 쉬시길 바랬어요. 평소 엄마가 배우고 싶어 하던 피아노도 배우고 다른 여유 있는 아줌마들처럼 문화센터에서 수업 듣고 여행 다니면서 사셨으면 했습니다. 아빠가 아직 회사를 다니고 계시는 데다 당장 엄마가 나가서 돈을 벌어오지 않아도 될 정도의 집안 상황은 됐으니까요. 그런데도 저희 엄마는 집에만 붙어있기 심심하고 사람이 정신멀쩡하고 아픈 곳 하나 없는데 놀고 먹는 것이 죄악이라 하시면서 다시금 일자리를 알아보셨어요. 당연히 엄마가 전에 일하던 회사로 재입사는 불가능했고 50대 중반이 넘는 나이에 사무직으로 뽑아주진 않더라고요. 이곳저곳 알아보다가 결국엔 지역 내에 있는 인력사무소 업체에 연락을 했고 음료수 공장 일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저희 엄마 말에 따르면 일 자체는 어렵거나 힘이 많이 드는 일은 아니었어요. 누구나 하루 교육받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었고 힘을 쓰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도 없었답니다. 조건도 나쁘지 않아서 일당제로 계산되어 다음 날 바로 입금해 주었고 본인이 일을 하고 싶은 날에만 출근해서 일하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일주일에 3일 정도만 출근을 하면서 나머지 시간엔 운동도 하고 엄마의 취미생활을 하실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엄마의 일은 처음 한 달 정도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엄마도 평생 하던 사무직이 아니라 직접 몸을 움직이는 현장 업무가 신선하고 재미있다 하셨어요. 회사 퇴직하고 반년 동안 병원 다니시면서 엄마가 조금 예전보다 우울해하고 기운도 없어 보였는데 다시 일을 시작하시니 예전처럼 잘 웃고 생기 있는 엄마로 돌아오셨었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자꾸만 요즘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 힘들면 그냥 집에서 쉬어도 된다니까. 엄마가 꼭 돈 벌어 올 필요도 없잖아. 하지만 이렇게 그만두기엔 오기가 생긴다면서 일단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2달을 더 버티시더니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제게 오늘 회사 사람이랑 싸우고 그만뒀다고 엄마가 전화를 하셨어요. 일도 편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들 괜찮은데 한 사람 때문에 더는 못 다니겠다고 하셨어요. 엄마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그 회사를 오래 다닌 정직원 중에 엄마랑 나이가 똑같은 아줌마가 하나 있었고 그 사람이 대략 20명 정도의 일용직들을 관리하는 작업반장 같은 개념이었나 봐요. 일단 모든 일용직 사람들에게 하대하고 반말은 기본이고 나이가 많던 적던 완전 아랫사람 다루는 것처럼 대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아줌마 때문에 더는 일 못하겠다며 그만두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죠. 사람의 인간성은 별로지만 그 회사에서는 경력 15년이 넘은 베테랑이었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잘라버릴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정해진 8시간 근무가 끝나고 3시간 정도의 추가 근무를 시킬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일용직 일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는 그 아줌마한테 잘 보이려고 선물을 주고 나이는 본인이 훨씬 더 많더라도 반장님 하며 존칭을 사용한다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보기에 그런 모습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추가 근무를 차라리 안 하더라도 그런 여자한테 알랑방귀 뀌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 결심하셨는데 어느 날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온 저희 엄마를 붙잡고 그 여자가 왜 근무 시간에 마음대로 화장실을 가느냐고 화를 낸 적이 있답니다. 아니 이봐요. 지금 라인 돌고 있는 거 안 보여?
나한테 얘기도 없이 마음대로 화장실을 가게 되어 있나? 엄마는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고 회사 규정상 2시간을 일하고 10분 쉬게 되어 있지 않냐고. 지금 내가 하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대답했어요. 저희 엄마 말이 맞는 말이었고 실제로 근무 시간에는 라인이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 2사람씩 번갈아 가며 10분씩 휴식 시간을 갖거든요. 그런데도 무작정 시비를 걸었던 그 아줌마는 본인에게 말대꾸하냐면서 화를 냈고 주변에서 참으라고 말리는 바람에 그 당시에는 더 이상 일이 커지진 않았답니다. 하지만 다른 아줌마들과는 달리 할 말 다 하는 저희 엄마에게 그날 이후로 앙심을 품었고 티나게 괴롭히기 시작했대요. 어느 날에는 출근 다 해서 업무 투입할 준비를 마친 상황인데 저희 엄마한테만 오늘은 일이 없다면서 집에 가라고 했었고 또 어떤 날에는 일요일 출근을 강요한 적도 있었죠. 엄마는 원래 일주일에 평일 3일에서 4일 정도만 일을 하셨고 주말 특근은 돈을 더 준다고 해도 나가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회사가 바쁘니까 일요일에 나오라고 하더니 거절하는 저희 엄마에게 이래서 일용직은 쓰면 안 된다느니 일할 마음이 없으면 집에서 밥이나 하라는 등 사람들 앞에서 모욕까지 주었다고 해요. 다들 말 못하는 어떤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아줌마한테 아부도 하고 선물도 갖다 바치면서 일을 계속 시켜달라 부탁을 하셨겠지만 저희 엄마는 애초에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언제 한번 기회가 오길 벼르고 있다가 올해 초 주말 특근 근무자를 조사하던 그 아줌마가 저희 엄마에게 대놓고 빈정대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주말에 출근 안 하지? 먹고 살만한가 봐. 다른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데 괜히 분위기 흐리지 말고 먹고 살만하면 집에서 밥이나 해? 만약 그 아줌마 말대로 다른 일용직분들은 전부 주 5일 이상 열심히 하는데 저희 엄마만 3일 4일 일하면서 설렁설렁 다니는 거라면 분위기 흐린다는 말이 이해라도 갔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연세 60대, 어떤 분은 70대 초반분도 나와서 일하세요. 5일 풀로 일하시는 분이 절반 정도라면 나머지 절반 정도는 3일 정도 하시면서 소일거리로 생활비 벌고 쉬엄쉬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콕 집어서 우리 엄마한테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싸우자는 이야기가 맞는 거죠? 엄마도 참지 못하고 거기서 폭발했고 내가 여기 일을 안 하면 안 했지. 당신 같은 사람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며 참을 이유 없다고 맞받아쳤다 하더라고요. 근무 시작 전에 사람들 다 모여 있는데 2사람 사이에 고성이 오가면서 싸웠고 그 여자가 정직원이라 어쩔 수 없이 저희 엄마가 그날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셨죠. 저는 엄마가 회사 생활을 20년 넘게 하시면서 한 번도 다른 직원들이랑 싸우거나 문제 생겼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분이 안 풀리셨는지 엄마는 한참 동안 그 아줌마 욕을 하셨고 저랑 아빠는 이제 그만 있고 당분간 집에서 쉬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는 생각지도 못한 직장 텃세를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는 일하러 가기 겁난다고 하시면서 그 뒤로는 지금까지 집에서 살림하시고 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당장 먹고 살 돈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서 편하게 지내도 상관없었지만 엄마는 당신 스스로 돈을 못 버니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면서 우울해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3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고 내년에는 결혼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재작년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내년 상반기 완공해서 입주 예정이에요. 그때 맞춰서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신혼집으로 쓰면 딱 맞겠다 싶어서 지난달부터 서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죠. 남자친구가 먼저 저희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왔고 부모님은 꽤나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보다 1살 위의 남자친구는 3년 전부터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고 당장 월급은 적지만 정년까지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업이었으니까요. 저는 공무원까지는 아니고 공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연봉은 공무원보다 높지만 무조건 정년까지 보장되는 직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면 서로의 장단점도 보완해주고 어차피 제가 분양받아 놓은 집도 있으니 큰 굴곡 없이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우리 부모님 허락을 먼저 받은 뒤 남자친구 집에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었고 당연히 그쪽 부모님들도 저를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특히 젊은 나이에 청약받아서 신혼집을 이미 장만했다는 점이 엄청난 점수를 얻었더라고요. 그렇게 양쪽 집안 인사를 드린 뒤에 자연스럽게 양가 부모님들 스케줄을 고려해서 상견례 약속을 잡았고 대망의 그날 저는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 하는 일을 눈앞에서 보게 되었어요.
상견례 장소는 개별룸으로 되어 있는 한정식 집이었는데 저희 가족이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정해진 약속 시간에서 5분 정도 지났을 때 남자친구의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남자친구 부모님이 뒤이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깜짝 놀란 저희 엄마가 인사도 하시기 전에 어? 하는 소리와 함께 얼어붙었고 남자친구의 어머님도 얼굴을 확인하고는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잠깐 10초 정도의 정적이 흐른 뒤에 저희 엄마가 가방을 챙겨 들고는 이런 사람들이랑 사돈을 맺을 수 없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라고요. 영문을 모르는 저도 깜짝 놀라고 아빠도 놀라서 따라 나갔는데 엄마가 바로 저 여자가 내가 말한 그 여자라고 저런 여자 밑에서 내 딸이 시집살이 하는 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말씀하셨어요. 남자친구가 맨발로 뛰쳐나와서 저희 엄마에게 왜 그러시냐고 일단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해를 풀자고 했지만 엄마는 정말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종민 씨, 내가 미안한데 당신 엄마랑 내가 악연이 좀 있는 사이예요. 나는 당신 엄마 같은 사람을 사돈으로 맺을 수 없고 내 딸의 시어머니로 인정할 수 없으니 이 결혼은 지금부터 없던 걸로 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보세요. 대충 상황 파악이 된 아빠와 저는 아무 말 없이 엄마를 따라서 식당을 나섰고 영문을 모르는 남자친구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사태를 수습해보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저희 가족이 식당 주차장에 있는 아빠 차에 올라탔을 때 그 집 아줌마가 뛰어나와서 차 앞을 막아서고 일단 식당 예약은 해놨으니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셨죠. 아니, 일단 이러지 마시고 진정 좀 해보세요. 우리 두 사람 문제는 나중에 둘이 해결하고 당장 애들은 결혼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얘 수영아, 너도 뭐라고 말 좀 해봐라.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엄마를 설득해서 그래도 결혼은 계속하게 해달라고 할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의 엄마가 저희 엄마를 괴롭혔던 아줌마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저도 시어머니로 모시며 살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차가운 얼굴로 집으로 가자고 했고 그 집안 식구들을 식당에 넣어둔 채 집으로 돌아와 버렸죠. 나중에 전해 들었는지 전후 사정을 알게 된 남자친구가 전화해서는 부모님의 문제는 우리 일이랑 아무 상관없으니 결혼은 원래 예정대로 진행하자더라고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나는 우리 엄마 쓰러지는 꼴은 보고 싶지 않아. 실제로 저희 엄마는 큰 충격을 받았는지 집에 오자마자 드러누우셨어요.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자기 때문에 제 시집 가는 길을 막았다고 사과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엄마 덕분에 이상한 시댁을 걸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저랑 남자친구가 둘이 사랑하는 사이라지만 그런 사람을 제 시어머니로 여기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는 처음부터 생각이 확고했고 저도 비록 3년을 만난 남자친구지만 미련 없이 바로 포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상대방 쪽에서는 완전 난리가 난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저랑 결혼 못하면 전부 자기 엄마 때문이라며 집안에서 난리를 쳤고 오죽했으면 그 집 아줌마가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시더니 우리 엄마를 만나서 직접 죄송하다 사과를 하고 싶다면서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할 정도였죠. 저는 그러실 필요 없다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쪽 집안이랑 사돈 맺을 생각 전혀 없으니까 괜한 고생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짓말 같던 상견례가 그렇게 끝나고 난 뒤 지금은 한 달 가까이 시간이 흘렀고 저와 남자친구는 공식적으로 헤어진 사이지만 아직도 종종 연락이 오곤 해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다시 만나줄 수 있겠냐고 하는데 빨리 미련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무리 남자를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해도 엄마 마음의 대못을 박는 일을 하진 않을 거라서요. 어떻게 보면 엄마 덕분에 최악의 시어머니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결혼이야 뭐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다시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죠. 제가 파혼한 뒤로 엄마가 저한테 너무 미안해하셨지만 저는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엄마 때문에 결혼 못한 게 아니라 엄마 덕분에 제 인생 구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어차피 결혼도 엎어진 마당에 앞으로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시간 동안 조금 더 효도하면서 살 겁니다. 엄마도 이제는 더 이상 우울해하거나 슬퍼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일이 10번 더 생기더라도 저희 엄마 편을 들 거니까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